이반은 갑자기 울화가 치밀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꼭 말할 작정이다. 이봐, 넌 지금 나한테 해명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봐, 알겠나? 난 너한테 농담 따윈 짓거리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테다. 제가 도련님한테 농담은 무슨 농담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도련님만을 하느님처럼 의지하고 있는걸요. 스메르 자코프는 여전히 매우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으나 잠시 눈을 감았다. 첫째, 하고 이반은 말을 시작했다. 간질의 발작은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다 조사해보고 왔으니 속이려고 해도 안 돼. 시일을 예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때 어떻게 시일뿐만 아니라 지하실 광까지 예언할 수 있었나? 만일 내가 일부러 연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발작을 일으켜서 그 광에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나? 지하실 광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몇 번이나 가야 합니다. 스메르 자코프는 느릿느릿 말끝을 끌었다. 1년 전에도 저는 다락방에서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발작할 날짜와 시간을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감만은 언제나 있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넌 정확한 시간까지 예언했잖나. 도련님, 제 간질병에 관해서는 여기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제 병이 진짜였나 꾀병이었나 당장 아시게 되지요. 전 이제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실 광은 그 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지? 도련님은 몹시 그 광에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군요. 저는 그때 그 광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무섭고 걱정이 돼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도련님과 헤어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편을 들어줄 분은 아무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욱더 무서워졌었지요. 저는 그때 광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게 곧 일어나지 않을까, 발작이 닥쳐와서 굴러떨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걱정 때문에 벼랑간 목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 그만 거꾸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그리고 그 전날 밤 문 옆에서 도련님과 얘기하면서 제 자신의 걱정이며 지하실 광에 관한 일 같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게르첸 슈트베 선생님과 예심 판사 니콜라이님에게 죄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은 그걸 모두 예심 조서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고 바르빈스키 선생님 같은 분은 그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넘어지지나 않을까 어떨까 하는 걱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일부러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건 정말 그렇겠군. 말하자면 걱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고 조서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메르 자코프는 정말 피곤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는 벌써 그런 것까지 진술했나? 이반은 약간 맥이 빠져서 이렇게 물었다. 그는 그때 두 사람이 나눈 대담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면서 스메르 자코프를 족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쪽이 먼저 선수를 썼던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뭐든지 사실을 정직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분명하게 말했다. 문 옆에서 우리들이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나? 아니요, 한마디도 빠짐없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간질의 흉내를 낼 수 있다고 그때 나한테 자랑한 얘기도 했나? 아니요,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묻고 싶은데 너는 그때 왜 나를 체르마시냐에 보내려고 했지? 도련님이 모스크바로 가시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체르마시냐 쪽이 가까우니까요. 거짓말 마라. 너는 나를 도주시키려 했었지. 제나는 피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잖나.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련님에 대한 정의와 충성심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불행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도련님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하기야 도련님보다 제 자신이 불쌍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난을 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곧 집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버님을 보호하셔야 한다는 것을 도련님이 깨달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똑똑하게 말하면 될 게 아냐. 바보 같으니. 이반은 버럭 성을 냈다. 어떻게 그때 더 똑똑히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한 것인데 만일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간 도련님께서 화를 내실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드미트리 님이 무슨 소동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니 혹시 가져가시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은 했습니다만 설마 하니 살인사건까지 일으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분이 주인 마님의 이불 밑에 넣어두었던 그 봉투 속의 3,000루블의 돈만 빼가실 줄 알았는데 끝내 사람까지 죽였단 말씀입니다. 도련님도 뜻밖이셨겠지요. 너도 뜻밖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미리 예상하고 집에 남아 있었겠나. 너는 어째서 그런 모순된 말만 하나. 이반은 생각에 잠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모스크바를 그만두시고 체르마시냐로 가시라고 권한 것만으로도 짐작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대체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스메르자코프는 몹시 피로한 모양으로 다시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제가 도련님께 모스크바보다 체르마시냐 쪽을 권해드린 것은 도련님이 이 고장 가까이에 계실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너무 멀거든요. 게다가 드미트리 님도 도련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지나친 행동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으로도 짐작이 가실 만한 일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련님이 금방 달려오셔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까닭은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아프다는 것과 제가 발작을 겁내고 있다는 귀띔을 미리 해드렸으니 말입니다. 또 돌아가신 주인님의 방에 들어가는 신호를 드미트리 님이 저한테 들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도련님에게 일러드린 것도 말하자면 드미트리 님이 필경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짐작을 하시고 체르마시냐에게 조차 가시지를 않고
이곳에 그냥 주저앉게 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답답하지만 제법 조리 있는 소리를 하는군 하고 이반은 생각했다. 게르첸 슈투베는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군. 넌 그럴듯한 소리를 해서 나를 속일 생각이지. 망할 녀석 같으니라고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저는 그때 도련님이 다 짐작하고 계시는 줄 알았지요. 스메르자코프는 매우 소박한 표정으로 받아 넘겼다. 짐작이 갔으면 떠나지 않았을 게 아냐. 이반은 다시 확 달아오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저는 도련님이 모든 것을 짐작하시고 어디든지 달아나 버리자 무슨 꼴을 당하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재난을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나 다 자기와 같은 급장이로 아는 모양이구나. 용서하십시오. 실은 도련님도 저와 같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짐작했어야 할 일이었다. 이반은 흥분한 채 말했다. 그래, 나는 내가 뭔가 더러운 짓을 하겠구나 하고 짐작하고 있었지. 아무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야.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리쳤다. 그때 너는 마차 옆에 다가와서 영리한 사람과는 잠깐 얘기해도 말이 통한다. 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고 보면 너는 내가 출발하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냐. 스메르자코프는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오른 것 같았다. 제가 기뻐한 것은 하고 그는 약간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그건 그저 도련님이 모스크바가 아니고 체르마시냐로 가시는데 동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훨씬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도련님은 깨닫지 못하신 거지요. 뭘 책망했나? 그런 불행을 예감하고 계시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버리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3,000루블리의 돈을 훔치기라도 한 듯이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었거든요. 야 이놈아 하고 이반은 다시 소리쳤다. 아니 가만히 있어. 자넨 예심 판사나 검사에게 그 신호 얘기를 했나? 죄다 얘기했습니다. 이반은 다시 속으로 놀랐다. 내가 그때 무엇을 생각했다면 하고 이반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내가 뭔가 더러운 짓을 하겠지 하는 것뿐이었어. 드미트리는 죽일지는 몰라도 훔치진 않는다. 나는 그때 이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어떤 더러운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다. 사실 너는 그때 간질 발작의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나한테 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